12월 21일 아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동맹국과 물론 러시아도 여기 좀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IS 이슬람 국가와의 그 대테러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승리를 공언하면서 승리했다 공언하면서 2천여 명의 미군을 철수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S전 승리하는 공언하면서 동맹의 뒤통수를 치며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다. 백악관 참모들도 이 결정을 알지 못했고 국방부도 역시 몰랐고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 결정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맹국의 뒤통수를 쳤다고 그랬는데 동맹국과 상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IS가 아직 살아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대테러전, 격퇴전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속셈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입장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한마디가 여기 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 세금 쓰는 일은 안 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철군 명령 배경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상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쿠르드족과 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쿠르드족이 이 IS와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쟁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이 세력이 커지니까 그 터키 접경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입장에서는 이 쿠르드족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쿠르드족을 지금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쿠르드족도 우군이고 터키도 무시할 수 없는 우방이기 때문에 이 두 양자가 다투는 국면이 아주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미국이 결국은 쿠르드족을 버리고 터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배신자 미국이 쿠르드의 등에서 칼을 꽂았다 이런 불만이 쿠르드 쪽에서 나온다 이런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아울러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터키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결국은 약한 쿠르드족이 희생되고 또 미국과 터키 간의 빅딜이 이번 결정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0번 협상을 했는데 다 결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용을 중시하는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미군을 어떻게 감축하거나 미군 위상을 조정하려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방위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그런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제가 보기에 유력한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트럼프의 그 해외 개입 축소 전략 이걸 뒷받침하는 역외 균형 전략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외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ffshore balancing이라고 해서 shore가 이제 바닷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offshore라는 건 바닷가로 나와서 밸런싱해라. 이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라. 밸런싱이라는 건 위협에 대처한다. 우리말로 뭐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직역은 됩니다만은 안보 용어로는 대처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된 게 2016년 아니겠습니까?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미어샤이머 교수,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상당히 저명합니다. 그리고 스테픈 월트 교수가 포린 팔러시라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포린 팔러시라는 그 저명한 외교 안보 전문 잡지에 게재를 한 그 논문에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하고 대신에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입을 축소한다는 것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을 도울 때 지상군보다는 바다에서 막아라. 또 동맹국에 대해서 개입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있다. 그 점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적극 개입하되 주로 해공군을 중심으로 개입하라. 이런 전략이 옵쇼어 밸런싱, 아까 말씀드린 역외균형 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전략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외 전략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전격적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지금 국내적으로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습니다. 이 결정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전략, 이걸 잘 이해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재 역할을 해야 된다. 공공재라는 것은 뭐 공원의 화장실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이제 말하자면 재정학 용어인데요. 사용자를 프리라이더라고 해요. 사용자는 돈을 안 내고 뭐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이게 제공을 하는 그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제 국제사회 입장에서, 국제 정치 입장에서 미국이 공공재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것이죠. 핵우산을. 그 비용은 미국이 대는데 혜택은 뭐 한국이나 일본, 뭐 대만 이런 프리라이더라고 해서 이 나라들은 비용을 안 대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그 역할을 스스로 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자유민주 패권 안정 전략이다 해서 리베럴 헤제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선한 의지를 가진 강한 패권 국가가 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때야 비로소 국제사회에, 세계 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별로 어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역외균형 전략이라든지 비용 중심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정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국내에서 러시아 스캔들, 여기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에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 그다음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 의혹, 그래서 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충격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기도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가 20일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좀 동아일보가 상당히 상세하게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 위험하다, 안 된다.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는 이건 사실상 무장해제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이다. 많은 경고를 해왔고,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그 의견을 많이 냈는데,
결국 이 새로 나온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관되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 이걸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핵용어, 북한 핵용어가 빠져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최대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용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협 대신에 전방위 위협이라는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용어가 들어갔다. 참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요 청와대가 지금 새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 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